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값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특공이에요. 네. 네, 이거 폐지하는 거야, 안 폐지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겨레인가 경향신문 보니까 이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87% 정도 되는 집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요거 선거 때문에 조금 예민하죠. 좀 예민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요. 예. 이 점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네. 정책은 다 예측이 가능해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장특 제도가 보유만 해도 네. 이렇게 특례를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보유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살아야 혜택을 주겠다.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노선은 방향으로. 맞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폐지할 거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당정청이 예. 협의를 할 텐데요. 예. 정책위 의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예.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똑같은 입장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리하십니다. 지금 뭔가 마뜩치 않으세요. 예, 우리 대표님이 지금 살짝 빈정이 상하는 표정이셨어. 부동산만 나오면은 이제 좀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뜻을 알아줘. 네. 내가 그렇게 할 거야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내 말을 믿어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보여주고 문서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의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왜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혼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선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내가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를 없애겠어. 그러면 언제 없앨까? 네. 나중에 없앨게. 그래서 나중은 언젠데 물어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없앨게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승자합니까? 먼저 사는 게 승자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 지금 오르기 전에? 그렇죠. 그러네요. 예. 모든 정책이나 대책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예. 그러겠네. 그러면 하겠다는 예정이 없으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사야겠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게. 네. 그러니까 김태형 의원님 의지와 방향성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시장에 불안하지만 하겠네. 그 속도센 집값이 오르면 나오겠네. 그럼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죠. 네.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먼저 그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비유해 드리잖아요. 주가가 떨어져서 상법 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내가 예정대로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신뢰를 갖고 한국의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신뢰를 갖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왜 부동산은 꼭 집값이 올라야 선거가 끝나야 왜 조건이 붙냐고요.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네. 그것만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정치는 모르지만 네. 자 명확하게 할수록 네. 선거가 더 유리하다고 전 보는 겁니다. 지금 장특공제의 가장 우려 상황은 실거주자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처럼 명확하게 실거주자는 이제 혜택은 더 주고 전 오히려 더 주자. 네. 그러면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 아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로드맵이 없다.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 말은 언제 김태형 어떻게 하겠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에서 네.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집까지 사람 다 큰일 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큰일이네. 그렇게 이해해요. 오히려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거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오히려 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더 선거에 불리하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정청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저는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동일한 인식이시고요. 네. 이게 거주와 무관하게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양도 차익을 깎아주는 것. 이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실거주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보유 지금까지는 보유도 우대를 했는데 네. 이제는 거주를 우대하는 원칙으로 바꾸겠다. 네. 이건 분명한 노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갤럽 조사가 살짝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4위에 기록이 됐는데 플러스 3해서 좀 올랐어요. 8%로.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자면 예.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계속 SNS로 의지를 표명하고 가는 방향성을 정해줬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붙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 당에서. 정부건 당에서 예, 그러면 같이. 국회에서, 예. 그런데 그게 없다. 후속이 없다. 예, 근데 논의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걸로는 사실은 예. 국민들 이게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언론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뭐 실수하기를 그리고 뭐 잘못된 거 나오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동영 장관의 그 구성시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해임 요구안을 내면서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해보려는 게 이제 국힘의 전략인 건데 이제 그걸 또 막 부추기는 게 또 보수 언론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여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될까봐 걱정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요, 뭘? 방향은 분명하게 잡혀 있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향성.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심이 간다. 김태현님의 의지와 방향성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네. 저는 민주당이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안 된다. 네, 네. 보여달라. 보여달라. 신뢰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데서 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로 입증될 때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네. 네. 믿어달라. 그게 네. 저는 그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라도 뭐 우리나라만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 세계가 네, 너무- 전 세계 세금 많이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이 근데 어디 북구라파 있겠어요? 같은 데는 엄청 내잖아요. 거기는 제도가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이렇게 설계가 설계되어 됐던 있고 네. 그리고 또 세금을 낸 만큼 내가 받는다. 라는 인식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세금을 내서 나한테 이게 돌아오나?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예. 근데 뭐 저 48년 정부 수립 이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훨씬 왕조 시대 때부터 어. 이제 있었던 문제,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는 것 이런 예.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 인식 예. 속에. 근데 진짜 세금을 많이 내긴 해요. 취재 편의점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많이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인하시면 법인세. 많이 내고 네. 그런데 부동산 세금만 깎고 줘요. 갑자기 화가 확 나네.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왜 안 깎아줘요? 그러네요. 우리만 맨날 내. 10년, 20년 일한 사람 그러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지? 그래. 10년 장기 동안 근속자. 그렇죠. 장기 근속자 세금도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주제 앞으로 방송 주제 부동산 들어가면 나 안 나올래. 아유, 김태현님은 제가 노력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거를 혼자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그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이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모두의 노력으로 네. 좀 잘 돌파를 하자.